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임플란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치과사가 많지 않았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치아가 어금니가 하나가 없게 되면은 이제 좌우에 있는 치아를 깎아가지고 브릿지 타입으로 치료를 마무리해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오래전에 브릿지를 했던 분들이 쓰다가 이제 이 브릿지를 뜯어야 되는 상황, 브릿지 주변으로 치아 주변으로 충치가 생겼거나 아니면 브릿지에 뭐 구멍이 나거나 파절이 되거나 해서 브릿지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생긴 경우에 브릿지를 뜯어내야 됐을 때 과연 이걸 브릿지를 다시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임플란트를 심고 좌우에 크라운을 따로따로 하느냐 이런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치아를 각각을 단독으로 독립시켜서 크라운을 해주는 걸 저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도 브릿지가 오래되셨는데 씹을 때 불편한 증상이 있으셔서 결국에는 뜯어내고 임플란트를 중간에 하시고 좌우에는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인데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브릿지로 씌웠던 부분에 치아가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고 이제 왼쪽 위에 어금니 부분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중간에 보면은 여기 뿌리가 없는 걸로 봐선 여기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뺐겠죠, 치아를. 그래서 이제 좌우에 치아를 갖다가 지대치로 해서 중간을 가짜 이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브릿지 다리처럼 연결을 했다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치료를 했는데 이제 이쪽 치아가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브릿지를 했는데 이 뒤에 사랑니까지 연결을 해서 브릿지를 했는데 이제 아래 치아는 브릿지는 이제 아직 괜찮은 상태여가지고 일단 위에 아픈 데부터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제거를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치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거를 판단을 하는 기준은 이거를 제거를 했을 때 내부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브릿지를 벗겨냈더니 이쪽 앞에 부분 작은 어금니는 굉장히 여기 살짝 충치가 있지만 깨끗한 편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치료도 할 필요가 없고 다시 크라운 씌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뒤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썩었어요. 뒤에 사랑니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깊다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껴서 충치가 많이 발생을 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니를 과연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양치가 안 돼서 이 맨 끝에 있는 사랑니 때문에 여기 음식물이 껴서 충치가 생겼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치료를 다시 잘 해서 살려놓는다고 해도 여기 음식물이 또 끼면 또 썩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랑니를 발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아말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약간 과거의 방식의 신경치료 방식이기 때문에 최신의 방식으로 신경치료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치아가 없는 부분은 임플란트를 좀 해서 단독으로 이제 씌워주기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뼈가 좋은 곳에 심어 놓고 이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 뼈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일단 심고 이제 윗부분을 완성을 하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의 위치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목적이 위쪽에 보철물을 잘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밑에 있는 속에 있는 이 임플란트 위치를 먼저 잡고 이 위에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철물의 위치를 이상적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보철물의 위치를 먼저 잡고 그 센터 부위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제 여기 위쪽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상악동 콜 이식수를 병행을 하는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 환자분이 이제 정확한 치료 결과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진행을 한 거고요.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술자는 CT를 찍기 때문에 CT상에서 이 탑다운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먼저 하고, 한마디로 이제 모의 시술을 하는 거죠. 모의 시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보철 결과, 좋은 임플란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있던 이 공간을 이렇게 이제 밀어 올려 가지고 뼈 이식을 여기에 해줬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일단 커버 스크류를 해서 이렇게 꿰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상악동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코 속의 공간을 건드리는데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의 위쪽 임플란트 할 때는 상악동 거상술이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한 70-80%는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치과의사들이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 경험이 많으신 분을 찾아가시면 임플란트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를 오래 하게 되면 또 여기가 이제 폭이 약간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폭도 웬만하면은 바깥쪽에 뼈 이식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2차 수술을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위에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2차 수술인데, 그거를 하고 이제 위에 연결을 해서 ISQ 측정을 해서 충분히 수치가 나온다, 임플란트랑 뼈랑 잘 달라붙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본을 떠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춤형 지대치를 형성을 하고 크라운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크라운만 교체를 한 거고, 여기는 임플란트 중간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따로 크라운을 한 거고, 이 뒤에는 신경치료를 잘 해가지고 깔끔하게 충치 치료하고 크라운을 다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랑니는 발치를 하기로 했고, 여기 뒤에가 이제 몸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사이를 띄어놨기 때문에 치실로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됐던 게 사랑니는 사라졌고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셔서 이제 결과가 너무 좋고 만족스러우니까, 보시면 이제 반대편 아래쪽도 브릿지가 있어서 오래되셔가지고 반대편 아래도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일 안 좋았던 사랑니는 발치를 해버리고, 치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기준은 브릿지를 제거를 했을 때 남아있는 치아의 양이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보고, 재신경 치료를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 치아가 혼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기초공사를 잘 한 다음에 크라운을 씌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치료 전에 보면 여기가 이랬는데, 지금 보면 엄청 자연스러운 색깔로 잘 완성이 됐죠. 이게 이제 브릿지 임플란트고 각각을 크라운으로 씌워준 케이스이고, 위에서 보시다시피 크라운 이 보철물의 이 중간 부위에 잘 들어갔죠, 임플란트가.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오래된 브릿지 같은 경우 교체를 하실 때 임플란트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만약에 브릿지를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면 임플란트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만약에 뼈가 없다고 하면은 그 뼈를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그 지대치, 브릿지에 걸려있던 지대치를 과연 살릴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대치를 못 살린다고 하면은 이제 임플란트 개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치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치과사를 찾으시고, 그리고 임플란트 경험이 많으신 분을 찾으시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